긁어 부스럼을 만든다.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자연적으로 아물 상처를 가렵고 못 버티겠다고 긁었을 때에 오히려 악화시키게 될 때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 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괜히 벌려서 일이 커지거나 되레 일을 악화시켰을 때에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비싼 말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은 간다. 군대에서 많이 쓰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문재인이 얼마 전에 책 하나를 썼지요. 변방에서 중심으로. 여기 책 가운데서 김정숙이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영부인 첫 단독 외교라 이렇게 써놓은 것이 연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김정숙의 타지마할 방문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시그러들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재임 시절에도 이 타지마할 방문에 대한 시비가 논란거리가 됐지만 이제 문재인도 물러나가고 잊혀진 사건으로서 되어가고 있는데 벌써 세월이 6년 정도가 그것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책을 쓰면서 이 문제가 다시 뜨겁게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숙이 영부인 첫 단독 외교라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외교였냐? 그냥 여행한 것이지. 이렇게 시비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이런 시비거리가 이제는 기내식의 호화식이다. 아니다. 그런 문제까지 나오면서 개인 여행에 국비를 4억 원까지 썼다. 이러면서 맹공을 여당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다시 들춰내면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에 앙코르와트를 가고 싶어서 그런데 거긴 활주로가 비행장이 작으니까 대형 비행기는 착륙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서울로 급히 호출을 해서 공군 2호기를 불렀던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단지 앙코르와트 구경하기 위해서 그 먼 캄보디아까지 공군 2호기를 빈 비행기로 또 빈 비행기로 오고 갔던 것 기억나십니까? 관광을 위해서 전용 비행기까지 띄워야 하는 그런 모습. 이집트의 피라미드 몰래 갔다가 이것이 들통이 난 적도 있었지요. 이외에도 석연치 않게 외국 순방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었지만은 그냥 덮여가다가 이번 책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타지마할 문제가 번지게 되니까 과거의 일들이 다시 다 떠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김종석에 관해서는 크고 작은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왔던 것인데 세인들은 이제 6년 정도가 지났던 일이기 때문에 잊혀지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 문재인이 그 기억들을 떠올리게 만들어 놨던 것 아니겠습니까? 잊혀지겠다라고 말했던 문재인이 긁어 부스럼을 낸 것도 아니고 왜 자꾸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이 이런 상황에서 굳이 해명이란 것을 했어야 할까? 윤건영이 엊그제 김정숙을 대리해서 궁색하지만 변명 아닌 변명을 했지요. 이해는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 핵심을 잘못 짚어가면서 비교하다 보니까 스스로 문제를 꼬이게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다. 저는 윤건영의 기자회견이 아주 결정적인 패착이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내식 비용을 언급하면서 갑자기 윤 대통령의 순방 비용과 기내식 식대를 공개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김정숙이 대통령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까? 김정숙은 단지 대통령의 배우자였을 뿐인데 어떻게 대통령의 공식 순방 때의 비행기의 기내식 그 내용을 밝히라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설명 가운데 우리가 초청을 인도 측에 부탁을 한 것도 아니었고 타지마할 방문도 갑자기 추가가 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정에도 없었지만 갑자기 순방 도중에 갑자기 일정 변경을 해서 타지마할을 방문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 측에서는 내용이 다른 것이었죠. 김정숙의 3박 4일의 일정 가운데에 미리 타지마할 방문이 예정 잡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허무한 마타도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 명예훼손을 시켰다. 그래서 고소하겠다. 분명치 않은 내용으로 국민들을 자극시키면서 여기에 문재인이 가세하면서 일파만파 더 확대가 돼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말 뻔뻔한 것인지 아니면 후한 무치한 얼굴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내가 원치를 아니했다. 아내가 원해서 타지마할 간 것이 아니었다. 어느 아내가 외교나 외국인을 만나는 데 익숙하지도 않고 먼 낯선 나라, 낯선 지역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을 하고 군중 앞에서 축사까지 해야 하는데 대통령인 남편 없이 혼자서 수행하는 것을 좋아하겠는가 싶어 하겠는가.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오니 아내를 설득해서 등 떠밀듯이 가게 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설득을 해서 가고 싶지 않았는데 등 떠밀려서 갔다. 이렇게 문재인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민정이가 그 당시에 부대변인이었었죠. 청와대에. 저는 고민정이가 대변인 역할을 할 때마다 위험하고 불안했었는데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도 국빈 방문을 마친 다음에 여사께서 타지마할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그 영상 자료로 지금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은 김정숙이 타지마할 방문은 본인이 가고 싶어 했고 찾고 싶어 했고 보고 싶어 했던 곳 아니겠는가. 도종환이 최종 초청자로 결정이 난 상황에서 이때는 타지마할 얘기가 나오지도 않을 때지요.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꼭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초청장을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종환 장관과 관련 부처 직원들이 7명이 출장길에 나섰던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었는데 김정숙을 억지로 끼워 넣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이 우리가 밝힌 것이 아닙니다. 인도 측에서 여성 장관인가 하는 그 사람이 인터뷰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초청 대상이 최고위급이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자신들도 놀랐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까? 최고위급이 방문을 해 주신다고 하니 자신들도 놀랐다. 이 말 한마디가 김정숙의 타지마할 방문의 모든 진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문재인이 윤건영이 민주당 측에서
저쪽 인도의 초청 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모두 허구이고 거짓이다 스스로 밝혀주고 있는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문재인이 더 이상 이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요. 그것이 수습하는 길인데 왜 여기에 쓸데없이 사족을 달아가면서 문제를 확대시킵니까? 인도 측의 요청이라니 지속적으로 인도 측에서 요구를 했고 가고 싶지 않았던 부인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제 자신이 웃음이 나오네요. 허탈한 웃음이죠. 남편이 없는 먼 낯선 나라의 낯선 지역 행사에 참석을 할 수 있겠는가? 마치 50년대에 우리 변사극 떠오른 것 생각나십니까?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는 애절하고 딱한 뭐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변사의 신파극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도 않은 그런 얘기를 변명이라고 하고 있다니 문재인은 여기에서 입을 열면 열수록 문제는 더 커진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아야 할 텐데 아니 고소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김정숙이 명예훼손을 당했다. 반드시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바로 반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박수영 의원이 하는 얘기 김정숙 여사가 직접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빨리 하시기를 권해드린다. 온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하니 하루 빨리 수사가 진행돼 진실이 드러나길 바란다. 잘 알겠지만은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서 허위 사실임은 고소인이 밝혀야 하므로 뭐가 허위이고 허위임을 주장하는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 김정숙 여사가 스스로 밝혀야 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 참으로 딱하지요. 이제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길이 없게 됐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죠. 오늘 긴급 도종환 장관이 그 당시에 인도 방문의 단장이었던 도종환이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고민정이도 그리고 윤건영이도 자리를 함께 했었죠. 아니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도 주연의 김정숙 그리고 엑스트라의 윤건영, 고민정, 연출 기획 총감독의 문재인 이런 자막을 넣은 바 있었습니다마는 별로 재미를 못 보고 흥행에 실패했었죠. 세 분 모두가 나와서 자기 변명 내지 설명을 했지만은 삼진 아웃당하는 불명예를 당했었는데 도종환이 대타로 문재인, 김정숙을 구하기 위해서 대타로 출전을 했는데 도종환의 설명 역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변죽만 울리는 그런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종환이 한 얘기가 2018년도 7월에 인도 국빈 방문했을 때에 모디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행사에 초청할 테니 꼭 참석을 해달라 이런 부탁 때문에 김정숙이가 참석을 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나라의 정상이 국빈 방문한 사람이 넉 달 후에 지방에서 해러지는 지역 행사, 작은 행사, 지역에 우리로 말하면 군 단위의 작은 행사에 대통령 내외를 초청한다? 갈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마을 마실 가듯이 안방 건너방 갈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까? 도종환 장관도 오죽하면은
이러한 얘기가 안 되는 것을 변명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답답합니다. 그리고 고민정이 하는 얘기 너무나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김정숙 여사께서 인도 방문 때에 의상으로도 외교를 한 것이고 타지마을 방문을 통해서 문화 외교도 했다. 그 결과를 통해서 한인도 관계는 강화됐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소에 청와대에서 대변인 역할하는 고민정이가 아슬아슬 불안하다는 것을 느꼈지만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상 외교, 저는 제 나이 이렇게 들 때까지 의상 외교라는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타지마을 방문해서 문화 외교도 했다? 무슨 외교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거짓말을 허구를 진실로 바꾸는 데에도 무슨 꼬타리가 정확한 그 팩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어리숙하게 대처하는 문재인 우리가 익히는 알고 있었지만은 가끔 페이북글에다 이런 것 영상과 함께 올리지요. PC 옆에 고양이 안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이런 장면을 국민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올리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다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로 가벼울 수 있습니까? 엉뚱하게 시류에 따르는 엉뚱한 얘기를 고양이가 잘못 눌러서 한 것이지 나의 뜻과는 무관하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양이를 껴안고 발 하나가 PC 쪽에 닿을 둥 말 둥 그런 거 보여주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이 어째 한 번 정도는 애교 정도로 보지만은 제가 기억으로도 한 4번 정도 퍼포먼스를 해왔습니다. 이거 자기적인 건 아닙니까? 어떻게 대통령을 지냈다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정부 70년 사이에 이렇게 무능한 정권은 처음 봤다. 그 말 그대로 자신이 돌려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양이가 PC를 눌렀다는 식의 자기 면피식의 발언을 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이것도 자업자득이다. 저는 그런 말씀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 된 것, 이 나라가 참 불쌍하구나. 당신 말대로 그래 우리 정부 70년에 이러한 무능한 정권은 처음 봤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정권 사상 북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들어본 대통령 있었습니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요. 다시 한번 부끄러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매월 일정하게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본이 매월 55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지만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문재인은 자기 정권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셀프 국무회의를 주최하면서 자신의 월급 은퇴하고 나서 자신의 월급을 월 1390만 원 1390만 원 그 받는 데에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55만 원을 받는 사람도 세금을 내는데 1,400여만 원을 받는 문재인은 비과세다 하면서 의사봉을 두드려서 통과시켰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저소득자 박봉 서민들이 내는 그 세금을 생각해 본다면은 문재인이 비과세로 연봉을 받는 것도
용납될 수가 없겠지만은, 아니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기억이 아물아물하지만은 월세방 돈이 밀려서 어머니에게 단돈 2만 원의 도움을 청해 왔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극적인 소식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본 적 기억나십니까? 그런 서민들도 있었는데, 문재인은 비과세로 월 1,400만 원씩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나라의 돈을 받고 있는데 이 나라를 비난하고 있는 문재인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7일이죠. 도종환의 기자회견도 이해할 수가 없는 몰상식한 그러한 국민을 정말 어리석게 만드는 그런 기자회견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은 오늘 정치적인 큰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이화영이 중용을 받고 이재명의 여파를 보인다는 그 내용인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정신 속에 나라를 정치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화영은 오늘 재판에서 검찰로서는 15년의 징역 구형을 받은 바 있었고, 이번 1심이지만 재판부에서는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무거운 형벌이지요. 이화영 자신이 범행 행위에 대해서 일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회의만 하려 들고 있다. 대북 송금 그 돈은 살해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범죄의 거의 대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선고 내용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나라에는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없을까?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이화영의 선고를 보는 순간 바로 황성신문에 장지연이 떠올랐습니다. 다 아시죠? 시리아 방송 대고 오늘 목 놓아 크게 우노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